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채널 키노데이의 데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폭발 대신 카체이싱을 선택한 마이클 베이 감독의 신작 앰뷸런스 리뷰입니다. 암에 걸린 아내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윌. 그러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막대한 치료비를 구할 길이 막막해지자 그는 외면한 채 지냈던 이복형 데니를 찾아갑니다. 배의 다른 동생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들은 데니는 역으로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은행 금고 털이에 참여하라는 것. 이게 함께 자랐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형제는 오랜만에 한 팀을 이룹니다. 그러나 우연에 우연히 겹치면서 계획이 엉망이 되자 두 형제는 앰뷸런스를 강탈해 탈출을 시도하고 부상당한 경찰을 치료하기 위해 앰뷸런스에 타있던 구급대원 캠을 인질로 삼아 LA 도심을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진주만가 트랜스포머 시리즈 6 언더그라운드를 만든 마이클 베이는 할리우드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스타 감독입니다. 카메라 워킹, 구도, 공간감과 조명 등을 이용해 관객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데 탁월한 그의 영화는 설령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하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언제나 보는 재미가 있기로 유명하죠. 2005년에 공개되었던 동명의 덴마크 영화를 리메이크한 그의 신작 앰뷸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이크 질레날, 야히야 압둘 마틴 2세, 에이사 곤살레스와 같은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는 이 작품은 격렬한 액션과 휘몰아치는 추격전으로 중무장하고 있죠. 그러나 앰뷸런스가 유달리 인상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마이클 베이 감독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앰뷸런스라는 소재의 특성을 살려낸 드라마와 캐릭터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선 앰뷸런스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액션입니다. 최소한의 도입부와 마무리를 제외한 러닝타임이 앰뷸런스를 쫓는 추격전으로 가득하니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마이클 베이 감독의 변화 혹은 초심으로의 회귀가 자아내는 재미입니다. 사실 베이 감독은 난장판을 뜻하는 단어 메이햄과 그의 이름 베이를 합친 베이햄이라는 별명을 지닐 정도로 폭발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유명하죠. 그의 히트작인 트랜스포머 시리즈나 가장 최근작인 6 언더그라운드에서는 폭발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눈이 피로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앰뷸런스에서는 폭발신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신 영화를 가득 채운 것은 베이 감독의 또 다른 전매 특허인 카체이싱입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찍을 때도 매번 한 차례 이상 선보였던 그의 차 체이싱 시퀀스는 계속되는 폭발과 액션, 화려하나 어지러운 CG의 향연 속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죠. 이번에도 그의 특기는 빛을 발합니다. 특히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구도와 장면을 더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LA 도심 상공과 지상을 1인칭 시점으로 자유롭게 오가면서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추격전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하고 앰뷸런스나 다른 차들에 직접 타고 달리는 듯한 속도감을 체감시키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 걸음 더 발전한 카체이싱 액션에 집중한 덕분에 폭발신의 비중이 적은 앰뷸런스는 전작들에 비해 피로감이 덜할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으로 촬영된 폭발 그 자체의 임팩트도 더 강렬하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앰뷸런스의 액션은 구급차 안에서 운전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캐릭터와 그들의 드라마가 단단하게 받쳐주기에 더욱 빛납니다. 특히 액션이 이동수단으로서의 앰뷸런스에 주목했다면 드라마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수송하는 앰뷸런스의 기능을 조명하기에 더욱 그렇죠. 단적으로 말하자면 새 주인공이 제각기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받는 이야기가 구급차의 거친 추격전에 담겼기에 그들의 앙상블은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사건의 시작인 은행 침입이 시작되기 전에 영화는 그들이 품은 상처를 짧지만 확실하게 짚어주고 앰뷸런스가 병원으로 향하는 마무리는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됐는지를 간명하게 드러냅니다. 일견 프로페셔널한 구급대원인 캠의 경우 그녀는 의사를 꿈꿨지만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과거를 품고 있습니다. 한 맺힌 과거 때문인지 캠은 다른 대원들과 일절 교류를 하지 않고 본인이 목숨을 구한 이들에 대해서도 직업적인 관심 그 이상은 결코 주지 않죠. 그랬던 그녀는 납치된 앰뷸런스 안에서 수술 집도를 통해 직접 생명을 구하는 경험을 합니다.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고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날 분기점을 마주하는 것이죠. 이복 형제인 윌과 데니에게도 마음의 흉터가 있습니다. 범죄 조직을 운영하던 양부로부터 벗어나고자 군 입대를 선택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윌.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의 암조차 치료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데니가 계획한 은행 더리에 가담합니다. 한편 오랜 기간 자신과 연을 끊고 아내와 조카조차 만나게 하지 못한 이복 동생에게 말 못할 서운함을 느끼던 데니, 그에게 은행 강도 침입은 자신의 사업 수단이자 동시에 뒤틀린 방식으로나마 을과의 관계와 가족애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렇듯 새 주인공이 제각각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한 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고급차가 보여준 136분간의 질주는 모두에게 해피엔딩은 아니어도 충분히 치유의 드라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치유의 드라마는 감정적으로 영화의 서스펜스를 조성하는 중요한 동력이기도 합니다. 주인공들의 상처와 치유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면 앰뷸런스 안에서 펼쳐지는 인질극은 다른 면모를 갖는 것이죠. 자신의 상처를 승화시켜서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이들과 상처를 분노로 폭발시키고자 하는 이들 간의 갈등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중심에는 윌이 위치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의 위험한 계획에 휘말린 윌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 그리고 형제지간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동시에 그는 부상당한 경찰관, 의도치 않게 인질이 됐지만 그저 옳은 일을 하려는 캠과도 감정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 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새 주인공의 심경 변화는 액션 못지않게 흥미를 자아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마이클 베이 감독이 전작들과 달리 단단한 드라마를 보여준 것은 앰뷸런스가 분명 리메이크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클 겁니다. 그러나 스케일도 작고 각본도 단순한 가운데에서도 영화의 구성이나 연출력이 진일보한 점을 고려할 때 원작에 있다고 해도 캐릭터성과 드라마를 적절히 살려낸 것은 충분히 유의미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영화는 사소한 설정으로도 순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고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뛰어난 연출력을 과시합니다. 예를 들어 캠이 의사들과 화상통화로 응급수술을 진행하던 중 화상 연결이 갑작스럽게 꺼지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하면서 그의 흐름이 요동치는 시기죠. 또한 인물의 특징을 상황적 맥락과 결부시키기도 합니다. 데니의 경우 무엇이든 저지르며 이를 키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특성을 지닌 인물이죠. 영화는 그런 그를 앰뷸런스에 탄 사람들을 압박해오는 상황에 집어넣으면서 아이러니한 장면들을 만들고 덩달아 상당한 긴장감도 조성합니다. 당장 경찰들에게서 벗어나야 하지만 경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인질로 잡힌 부상당한 경관을 치료해야 하고, 그로 인해 오히려 구급차의 속도를 늦춰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데니를 압박해옵니다. 또 그 경관을 치료하기 위해 데니는 자신이 캠을 인질로 잡고 이용하는 와중에도 그녀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물론 앰뷸런스는 단점들도 많은 영화입니다. 완급 조절 실패가 대표적이죠. 영화 내내 카체이싱 액션이 쉴 틈 없이 몰려오는 데다가 평범한 대화 장면에서도 화면 전환이 매우 많고 카메라의 움직임이 과하다 보니 분명 피로감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각본을 2시간 11분이라는 비교적 긴 러닝타임으로 다루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감독의 전작들에 비해 덜하다는 게 그나마 위안일 따름입니다. 초반부의 범죄극에서 중반부 인질극으로 넘어갈 때는 잔뜩 주어진 서스펜스에 순간적으로 구멍이 나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데니와 윌 그리고 캠에게만 포커스를 맞췄다가 그들을 쫓는 경찰에게까지 초점을 넘기다 보니 그게 흐름이 늘어지는 것이죠. 경찰의 대사나 분량이 베이 감독 특유의 과한 유머로 점철된 것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응급구조 요원이 구급차 안에서 응급수술을 집도하는 것처럼 언뜻 생각해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전개도 몰입을 방해하죠. 그러나 위의 단점들은 다행히도 앰뷸런스를 즐기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격전을 펼치듯 직선적인 에너지로 구성한 영화이기에 강렬한 액션을 기대한 경우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의 선택과 집중도 탁월합니다. 당장 범람하는 액션 사이사이에 깊숙이 스며든 새 주인공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들과 함께 앰뷸런스의 뒷문을 열고 순식간에 드라마의 끝을 맞이할 수 있죠. 이렇게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예상치 못한 선물 앰뷸런스의 매력은 뇌리에 깊이 남습니다. 이상으로 앰뷸런스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영화 리뷰는 아래 링크에 브런치, 키노라이츠, 오마이뉴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뷰를 통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리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뷰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